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는 분위기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에 좀 활기를 좀 보여주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좀 풀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시장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차관급 회의 또 이번 주 주말에 고위급 회의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관망하자라는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지수 자체가 좀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시장이 좀 침착할 것이다라는 심리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의 기조로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대와 장 후반대의 분위기는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코스닥 시장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좀 강한 반면에 코스피에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이 코스피에 집중되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 G3 민감주, 대표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시장이 관망할 때는 좀 차분하게 좀 주가가 좀 등락이 좀 적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활성화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코스피의 오늘 상황을 좀 수급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1월 달에 코스피에는 외국인의 수급으로 해서 유동성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외국인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에 들어왔던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본다라면은 오늘 외국인, 그러니까 3시 반까지의 수급 차이로 봤을 때는 500억 규모는 큰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이 물론 좋았지만요. 코스닥에 대한 수급도 잠시 본다면, 물론 이제 매수세에 대한 색깔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했을 때 36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시장에 대한 관망세는 계속 봐야 될 것이다. 자, 우선 이런 기조에서 시장이 쉬어가는 기조에서 장 초반, 그러니까 오전장의 모습들은요,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어제와, 그러니까 금요일과 오늘을 같이 보면은, 시장은 분명히 그동안에 외국인이 들고 왔었던 종목들, 이번에는 조정이 되었을 때 외국인 주도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왔던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대형 IT 종목들은 장 초반에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마감을 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수급 추이를 좀 살펴보죠. 보시는 거는 코스피의 장중의 수급 주체 간의 움직임인데요.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빨간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전장까지는 내내 매도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대에서 매수세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은 점차 조정세에 대한 분위기를 띈다라면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할 수 있는 대형 IT 쪽이 아닐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좀 모멘텀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푸는 것이 더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좀 탄력이 좀 컸던 종목들 텍스트 파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IT라든지 업종 대표주들보다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있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의 주체로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선택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외국인이 옮겨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볼까요?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바이오 종목들의 섹터는요, HLB 혹은 유한양행, 이와 같이 좀 특화된 산업들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HLB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죠. HLB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우리가 이미 알려진 바로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선택을 하겠지만은 이 HLB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면역 항암제
오늘 HLB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움직였던 종목들이 항암제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섹터로 봤을 때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차바이오테 그리고 또 녹십자셀 또 바이론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강한 추세를 보였다는 것. 줄기세포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종목들 안에서도요. 결과를 따라가 보면은 면역 항암제를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 기업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오늘 마크로젠하고요. 그리고 캔서롭이라는 종목도 이와 같이 큰 시세를 장 초반 때부터 보였는데요. 이 마크로젠의 자회사 관계회사인 캔서롭이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크로젠과 함께 같이 추세가 나왔다는 것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앞으로 제약 산업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고령화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약 산업은 장기 성장 산업이다.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서 필요한 제약분들, 치료제들, 우리가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오늘 대표적으로 페트롤이라는 종목이 또 이와 같이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흐름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뉴스가 바로 이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신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약주는요. 바닥에 있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항암제라든지 만성질환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라면은 충분히 움직임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가 강했다는 것,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유입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시장을 풀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모멘텀 쪽으로 접근한다라면요. 기존에 있었던 경기 민감주에서 IT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IT를 선택하더라도 사실상 모멘텀이 좀 더 가까운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폰이라든지 폴더폰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새로운 전략일 것 같고요. 오늘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원익큐브를 상상해 보시, 원익큐브 또 파인테크리스 같은 종목들이 장중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금요일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이 흐름들은 유지될 것인데요. 자,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볼까? 넥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급 회의가 진행되고 14일과 15일 날은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시장에서는 이 이벤트를 지켜보자. 라는 시선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시장이 약세된다면 민감주보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소형주를 선택한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 종목들도 있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갤럭시 S10이라든지 폴더폰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요 이 예타 면제와 같은 정부 정책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예정될 이번 주에 또 이야기가 해소될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차트를 좀 보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대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인데요. 오늘 장중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장중 반등을 보이면서 아래고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급의 이동이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대형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형주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종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와 유사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중소형주라든가 소형주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여전히 추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견고하게 우상향의 모습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여기서 코스닥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코스닥 IT 종합 차트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자, 다음은 또 코스닥의 중형주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차트는 코스닥 이 미드 300이라고 해서 코스닥 중심부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중소형주가 많겠죠. 자, 오늘도 양봉이 연출되면서 최근에 시장이 조정과 무색하게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계속 보셔야 된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보다 모멘텀에 가까운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주 움직임이 좋았었죠. 제약주 차트가 살펴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처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보다 모멘텀, 제약바이오 이와 같은 흐름대로 계속 유지하자는 것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